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수익을 말하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요, 계속 제가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계속 시장은 끊임없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140선 위로 안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선 위로 지금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제가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시라는 얘기 때부터 계속 상승을 해왔고요. 제가 바로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매일 여러분들께 낙관적 관점에 대한 유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요, 이렇게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데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었죠. 바로 유럽계 자금으로 보이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시장의 상승을 들어 올렸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바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이 외국인의 지속적 수급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전주에, 즉 주말에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번갈아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오늘 좀 하락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받쳐주면서 시장은 그 낙폭을 다 회복하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불안감 그리고 이 불확실성 사라졌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요,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수급 주체를 지금 좀 살펴보자면요,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는 강한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이 현물에서 강한 상승세, 그리고 선물에서조차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즉 위로 시장을 방향성을 위로 굳히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관들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모두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개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세로 돌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장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누굴까요? 바로 이 외국인입니다. 바로 외국, 즉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바로 이 대출을 내서라도 이머징 마켓 국가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수급의 주체가 됐던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강한 상승장을 끌어올렸던 요인입니다. 이 제가 강한 상승장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작년도에도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제 중국 증시가 급등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약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이 담보된 코스닥 쪽에서 약진이 좀 되면 이 코스피가 좀 실적적인 측면이 우려가 되더라도 같이 끌어올 수 있는 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바로 그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이러한 강한 상승장을 만들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양적 완화를 시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고점대에서 이미 박스권을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글로벌 증시의 불안 요소들을 오늘 체크해 보면서 시장이 지금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첫 번째, 중국이요, 바로 이 증시가 너무 폭등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고 지난 주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 선물이 6% 가까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쉬지도 않고 일요일 저녁에 또 뭘 발표를 했느냐면 지준율 1%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폭의 인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도 초저금리 상태로 가겠다는 얘기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에서는 많이 빠졌던 흐름이 다 이미 낙폭을 다 회복하고 올라와 버렸죠. 그러니까 중국이 올라오니까 따라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그리스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이 또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과연 악재일까요? 물론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슈퍼마리오 드라기, 그러니까 22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자, 그렉시트가 돼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 그렉시트가 되면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를 끊임없이 도와줬던,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그리스의 채무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바로 당사자죠. 22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첫 번째 가장 큰 정치적 입지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가장 크게 그리스를 도왔으니까요. 이 독일의 지금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두 번째로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수 있는 인물이 되겠죠. 그럼 이 둘이 지금 유로존을 이끌고 가고 있는 주축이라고 본다면 이들이 과연 그렉시트라는 위험한 것을 선택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드라기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 그리스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지부동의 국가입니다. 관광국가죠. 결과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것보다는 관광국가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쪽입니다. 별로 큰 노력을 안 하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자, 이 관광국가가 지중해 국가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땅에서 뭐가 많이 납니다. 과일도 많이 나고요.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게으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돈은 많이 받고 싶어 하죠. 그거는 사람이 누구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리스가 공무원 지금 연금을 보니까 독일보다 더 많이 받아가요. 근데 도와주고 있는 독일 입장에서 보면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저거는 공무원 연금이 더 많이 받아가고 있다. 우리는 도와주는 국가가 오히려 공무원 연금이 더 적게 받아가고 있다. 즉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도와주는 사람의 본전 심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거 왜 도와줘야 돼? 가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식한 슈퍼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그들에게 바로 탁 뭔가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너가 아니라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위협을 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들이 겁을 먹고 채무 조정안이죠. 자, 우리가 이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채무를 성실히 갚겠다는 채무 조정안을 성실히 내놓는다면 이 독일하고 바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슈퍼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는 둘 다 그죠? 정치적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위협 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의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들이 심각한 언어를 던졌다는 것이죠. 그게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가만히 방관하고 볼 수 없는 두 사람이 자, 이런 심각한 얘기를 던졌다는 것은 그들이 채무조정안을 성실히 가져오라는 그 반대적 얘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지 결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좌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얘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상존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죠. 시장에 조정 요인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얘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유럽계 자금들이 빠져나갈 우려, 즉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약화되거나 혹은 매도 쪽으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지금은요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면 바로 현금화를 일부 좀 시켜놓고 이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신규 매수는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여기까지 좀 드리고요. 자, 제가 연초에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지금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연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차 시장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쪽의 얘기도 드렸고요. 바이오 시밀러가
2015년도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바이오시밀러가 제약 이제 제네릭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허가 많이 만료되는 시점이 2015년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약 바이오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바로 네 번째가요,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은 중국 중산층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임금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그들의 소비 성향이 더욱더 고급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소비가 좀 퀄리티가 있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 자국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약도 사러 오고요. 바로 화장품도 사러 오고 밥솥도 사러 왔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들이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들과 관계된 부분이죠. 이 자녀들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불구하고 그들은 뭐 인체에 유해하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자국 어린이 용품들을 굉장히 안 좋은 재질의 제품을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자, 바로 애들과 관련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애들한테 쓰는 돈 별로 안 아까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애들한테, 즉 자녀들한테 쓰는 돈을 좀 커진 거죠. 그래서 바로 제가 영유아 관련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자, 이런 종목입니다. 자, 요 세 종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세 종목 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중국 중산층 확대, 즉 영유아 관련주들이 제로투세븐도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신고가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아가방 컴퍼니 볼게요. 아가방 컴퍼니도 지금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보령 메디앙스도 마찬가지죠. 보령 메디앙스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중국 중산층 확대가 얼마나 시장에서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지 결국은 우리는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중산층이 확대가 되면서 소비 패턴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 퀄리티가 있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 그리고 반일 감정 때문에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도 바로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이 화두가 바로 이런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요,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곳, 그리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신다면 지금 이런 제로투세븐,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처럼 앞으로 굉장히 폭등이 나올 만한, 즉 그리고 앞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만한 종목들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미리 사놓고 급등세가 나오는, 즉 장기 성장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 일주일, 그리고 단 2주일 이렇게 보라고 드리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올 한 해의 화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올 한 해를 보시라고 드렸던 종목군들이었고, 이제 그 종목군들이 모두 다 급등이 나왔다면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이제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세로 잡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물음표에 대한 해답 바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을 말하다 본격적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35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사물 인터넷 또 들고 나왔습니다. 본격적 개화에 대한 얘기죠. 사물 인터넷이 이제 여러 영역에 이제 발을 넓혀가면서요, 본격적 개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또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최근에 사물 인터넷이 조정이 많이 들어왔고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포함해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스코 회장하고 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회동이 또 곧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물 인터넷 시장을 또 한 번 들썩이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해온 화면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의 아이홈. 자, 요거 보이시죠? 결국은 이제 홈 스마트 시장,
이 스마트홈 시장을 얘기 드리면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코콤이었는데요. 이 코콤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5,400원대였고요. 최근에 이 종목이 2만 원을 넘어갔죠. 겨울 300%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어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그 시장의 성장성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미 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이 애플의 아이홈에서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홈에 보시면요. 이 화면을 통해 즉 아이폰을 갖다가 옆으로 펑 늘려놓은 것 같아요. 그죠? 옆으로 펑 늘려놓고, 자, 이 아이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실내 온도가 나오고 있고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전등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이 스마트 기기로 해서 집안의 모든 제어 시스템, 즉, 온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등, 그리고 음악.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마트 홈 시스템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됐다는 얘기죠.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ES 2015의 주인공 미래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결국은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 즉 아이워치라는 애플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죠. 이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바로 이 무인차 시스템 그리고 미래차 시장의 성장성을 디트로이트 모터쇼도 아니고요. 바로 CES 가전 전시회에서 이 주인공이 미래차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차가 이제는 차량 쪽이 아니라 가전 제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전기차고 전기로 움직이고 전기로 제어한다. 이것은 가전 제품과 별반 다를 의미가 없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가전제품 전시회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얘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oT의 적용 분야예요. 결국은 이 적용 분야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컨슈머 앤 홈이라고 해서 즉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제품 즉 소비자에 대한 제품과 그다음에 가정과 관련된 필수품 이런 것들을 지금 사물 인터넷을 입히고 있고요. 스마트 인프라 스트럭처 이래 갖고 지금 인프라 즉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홈 시장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보안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즉 운송수단도 결국은 이 사물 인터넷의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드론이 인기가 있었죠. 이 드론이 뭐냐면 무인 이제 항공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무인 항공기가 아마존에서 이 무인 항공기를 고용을 해서요. 이 트랜스포테이션에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송 시스템에. 결과적으로 어느 지점까지의 배송을 갖다가 입력을 해놓으면 즉 스마트 입력을 해놓으면 바로 드론이 그 입력값을 기억해서 바로 배송지까지 이 공중을 통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1시간 만에 혹은 2-3시간 안에 바로 이 드론을 통해서 택배, 즉 책을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시스템. 물론 무거운 건 안 되겠죠. 그런데 가벼운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왔고요. 다른 기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산업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 산업적인 측면이 바로 조금 이따 기사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오래 걸리던 이 일적인 측면을 이 사물 인터넷을 적용시키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산업에 적용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테일 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헬스케어까지 진출해 있다.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시스템 이것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적용 분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바로 통신이 안정화되지 않고 이 네트워크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통신, 장비,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S넷이라는 종목이 제가 4,200원대 얘기 드리고 이것이 9,000원대를 넘어갔었죠. 그렇다면 자,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또 통신 장비가 또다시 빠른 속도가 되어야 되고요. 이 제어 시스템, 즉 센서의 값에 대한 제어 시스템을 이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가정에서도 결국 네트워크예요.
이걸 어떤 선이 있어서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네트워킹 시스템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 사물 인터넷의 적용 분야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글로벌 기업들의 스마트홈 산업 경쟁입니다. 자, 애플이 보이시죠? 그죠? 애플이 홈캣 지원, 스마트 콘센트 스위치를 출시를 했고요. 스위치라는 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애플도 지금 스마트홈 시장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은요, 타이젠 OS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홈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가전제품을 이 스마트 기기들과 바로 연동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타이젠 OS를 가지고 타이젠 냉장고, 타이젠 세탁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구축해 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벌써 이제 타이젠 냉장고는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타이젠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니가 스마트 글라스죠. 아이글라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구글 글라스 이거와 대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온 것이고요. 자, 구글은 네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마트홈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이 대기업들, 즉 글로벌 기업들 간의 끊임없는 스마트홈 산업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차트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보면 차트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이걸 출시했어? 그럼 우리도 이걸 준비해야지. 애플이 이걸 만들었어? 그럼 우리도 이걸 준비해야지. 이것이 그들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단순한 차트 싸움이라고 오해하시면 결과적으로 이 미래 산업의 성장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싸움 아니다! 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LG 같은 경우에도요, 대화형 스마트홈 홈챗을 또 공개를 했어요. 자, LG도 이제 스마트홈 시장에 뛰어들었죠. 자, 도시바, 대화가 가능한 소통형 안드로이드를 출시했다. 즉, 일방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를 출시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이 스마트 시장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끼리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물 인터넷 시장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 전망인데요. 자, 2020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지금 캐파가 굉장히 계속 커져 나가고 있다. 즉 급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도에 2013년도의 성장세 그리고 2015년도 예상치, 2017년도 예상치, 결국은 2020년도의 예상치는 지금 2013년도의 시장의 3배 가까운 시장입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뛰어들어서 이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35번째 벌써 강의인데요. 제가 이 35번째 강의를 할 동안 제가 사물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을 또 들고 나오니까 또 사물 인터넷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 지금 충분히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도 거쳤고요. 이제는 또다시 본격적인 상승 채비를 갖추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의 재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장주가 등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뤄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성장은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이 지나가게 돼 있죠. 그 시간의 흐름이 지나가게 돼 있으면 그 성장은 모습은 바뀌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요 얼굴이 계속 바뀝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가장 어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그리고 커 나갈 때의 모습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도 바뀌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장은요 이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이 계속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에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죠. 서울경제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오늘 발췌를 해왔는데요. 자, 50시간 걸리던 작업 IIoT로 50분 만에, 자, 50시간이 걸리던 게 50분 만에 어마어마한 단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 IIoT는 뭐냐? 산업용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죠? 바로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싱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IIoT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입니다. QR코드로 기계를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부 다 보면 이 스마트화 시켜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계 점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계의 가동률 이런 것들을 스마트로 다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기사를 읽고, 많이 빨라졌네. 야, 50시간 걸리던 작업이 50분 만에 단축된 거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결국은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것이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의 사물 인터넷 시장을 성장성을 첫 번째 보셔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 이 기사에서 발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문 강좌가 왜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면요. 이 기사를 통해서 뭐를 추출할 것인가를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이 기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것은 연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신문 강좌를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산업용까지 진출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과적으로 이 산업용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즉, 여기에 수많은 장비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 바로 사물 인터넷을 이 산업에 입히기 위해서는 일단 네트워킹 시스템 그리고 통신 장비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결국은 통신 장비와 네트워킹 사업 쪽에서의 성장성을 또 의미한다. 요걸 두 번째 추출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추출되면 이미 종목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 기기마다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센서입니다. 이 센서 시장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센서에 의해서 값을 측정하고, 그 센서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센서 시장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센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 유일의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설계하는 유일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또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 관련된 업체들을 또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보면 TLI라든가 이런 것도 센서와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LI가 지금 굉장히 비아트론도 그렇고요. 가파른 성장세가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결국은 센서 시장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실적이고 성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과 LG가 스마트 홈에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 싱즈를 통해서, 즉, 사물 인터넷 시장을 통해서 이 삼성이 스마트 홈 시스템을 이룩하려고 한다. 왜 그들이 스마트 홈을 이룩하려고 할까요? 왜 굳이 지금도 뭐 불편한 건 없는데, 그죠?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먹거리 시장. 결국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통 제어 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즉 코콤의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콤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가전제품, 여러분들 쓰고 계신 가전제품이 고장난 거 아닙니다. 요새 누가 고장났다고 가전제품을 바꾸지는 않죠. 그러면 신기술이 접목된 가전제품들 위주로 바꾼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가전제품을 새로 팔아야 되겠는데 새로운 기술이 없고서는 그들의 구매 욕구를 바로 채워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하고 연동되는 바로 타이젠 세탁기를 팔기 위해서, 타이젠 냉장고를 팔기 위해서 그들은 이 바로 스마트홈 시장에
뛰어들고 그들 산업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LG 역시 마찬가지죠. LG 역시 바로 이 사물 인터넷 연결이 된 바로 가전제품, TV라든가 냉장고, 세탁기를 팔기 위해서 이들도 같이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종합 가전 회사들이 이 스마트홈 시장 유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의 매출을 증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홈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뛰어든 것이죠.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참 낯익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데이비드 하셀호프라고 해서 우리 어렸을 때 아마 키트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드라고 불리죠. 미국 드라마였는데 이 데이비드 하셀호프가 시계로 자기 자동차를 부릅니다. 일명 키트라고 불리는 자동차인데요. 키트 일로 와 이러면 이제 키트가 자동으로 무인으로 이렇게 착 등장해서 이 데이비드 하셀호프를 돕죠. 바로 이거 미국 드라마였는데요. 참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잘생긴 배우와 그리고 멋진 차. 어린 남자에게도 꿈과 같은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자,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키트, 즉, 데이비드 하셀호프가 차고 있는 저 시계는 바로 지금 스마트워치를 의미를 하고요. 지금, 데이비드 하셀호프가 조정했던 저 키트는 바로 현재의 BMW 무인차를 의미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면은 상상이 현실화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뭘로 현실화가 되느냐? 결국은 사물 인터넷으로 현실화가 됐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세를 갖춰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바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스마트홈의 사물 인터넷 적용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스마트 도어락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 도어락에 스마트 기기를, 즉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 플랫폼 쪽으로 가서 스마트 홈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재구성하죠. 결국은 관건은 정보 재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스마트 홈, 즉 스마트 홈 시스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제어가 필요한데 이 제어는 결국은 정보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서 이 플랫폼 회사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SK CNC가 플랫폼 회사고요. 그죠? SK CNC가 오늘 SK와 합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런 부분들도 주식회사 SK로 합병이 되죠. 자,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이 SK CNC가 지주회사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플랫폼 회사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 플랫폼 회사의 강세를 예상하면서 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 회사의 강세를 예상하면서 최초 들었던 바로 2013년도에 제가 11월 달 들고 나왔던 종목이 효성 ITX였습니다. 그때 가격이 5,600원 정도 했고요. 최근 작년 1월 달이죠. 작년 1월 달에 이것이 만 원을 갖고 작년 3월 달에 2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4월까지 상승을 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플랫폼 회사의 어떤 성장세는 지속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화면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 결제 배송의 M커머스입니다. 결국은 자, 이 예쁜 금발의 아가씨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었겠죠. 그거를 자, 주문을 합니다. 바로 오더라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자결제죠. 그리고 이 핀테크입니다. 그 핀테크를 통해서 페이먼트, 지불을 하죠. 자, 이 지불 방식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바로 컴퓨터를 이용한 지불 방식, 그리고 지금 애플페이의 지불 방식, 그죠?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지불 방식, 핀테크죠. 이 부분들이 지불에 대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즉 이제 배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아마존이란 글자가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아마존이 트럭으로 배송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 트럭으로 배송하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발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드론을 통해서 배송을 한다는 얘기죠.
이 드론도 결국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입력값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입력값을 통해서 정확한 주소를 찾아가야 되고 그 정확한 주소지에서 배송을 완료를 하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사물 인터넷의 영역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굉장히 편리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 편리한 시장, 우리가 원해서 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들이 바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가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이 익숙하게 돼버리면요. 이 편리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에서 가장 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에 전화기가 없었을 때는요. 전화번호를 모두 외우고 다니셨습니다. 그죠? 모두 외우고 다녔었죠. 그런데 전화번호를 외우다가 이제 전화기에 입력을 해놓는 시절이 오기 시작하면서 전화번호를 못 외웁니다. 심지어는 가족 전화번호도 못 외웁니다. 왜? 입력했는 것을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럴 거예요. 편리함이 이제 뭔가를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전화기가 전화기만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너무나 편리하다는 사실이 하나하나씩 생겨난 거예요. 길 가다가 인터넷도 볼 수 있고요.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무슨 사진을 전송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너무 편해진 거예요. 이 편해진 시장, 갑자기 이게 없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스마트폰을 오늘부터 내가 스마트폰을 안 쓴다고 상상해. 전화기 걸고만 받겠다. 갑자기 주식이 궁금해지면 주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가까운 근처에 PC방을 들려야 됩니까? 그죠? 이 편리함이 이미 여러분들 몸속에 익숙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했던 그 시절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편리함이 익숙해지면 그 불편했던 시절을 망각합니다. 내비게이션만 해도 똑같아요. 예전에는요, 일일이 저희 대학교 MT 갈 때까지만 해도 지도책을 펼쳐놓고 자, 몇 번 국도를 타고 가서 몇 번 국도로 갈아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소 불러봐. 내비게이션 찍어갈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길치가 모두들 길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절대 가까운 곳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길치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편리함이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불편함을 망각하는 그런 시절이 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물 인터넷도요. 이 편리함을 대기업들이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게 만들므로 해서 그 편리한 시장의 새로운 성장성을 여러분들에게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거부한다고 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우리가 스마트폰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거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 편리했기 때문이죠. 사물 인터넷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장, 결과적으로 이 편리함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편한 이 편리함이죠. 이 편리함은 불편함을 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함을 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들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인터넷 오브 싱즈도 역시 이 편리함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데요. 시청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지금 당장 펼쳐진 것도 아닌데요. 간다고 보십니까? 라고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편리한 시장이 돼버리면요. 그때는 이 불편했던 시절은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오브 싱즈는 새로운 편리함의 세상이고 그 새로운 편리함의 세상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그들의 매출 증대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일으켜서 그들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잡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그 강조드렸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시장도 여러분들이 꾹 쥐고만 가면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즉 미래 펼쳐질 성장성이 있는 섹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요, 성장성이 있으면 손절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이 차트가 꺾였다고 산업이 죽지는 않습니다. 결국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산업이 죽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펼쳐질 산업의 성장성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계속해서 나중에 결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주식은요, 장기적으로 쥐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단기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그걸 늘 질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시장에 미리 안전하게 탑승해 계십시오. 그것이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팍 치고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거기에 올라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전에 이미 탑승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 또 말씀드린 사물인터넷 시장입니다. 그죠? 자, 최근에 이제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바로 S넷이죠. 이 S넷은 지금 차트를 잠깐 볼게요. 강한 상승세가 있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긴 행보가 나왔었습니다. 건전한 조정이 나왔고요. 제가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2014년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S넷에 대한 IPv4 시장, IPv6로 교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회선 6개짜리가 돼야 되는데 그 공사를 삼성전자의 공사를 주도한 업체가 S넷이라는 회사고, 이 S넷은 분명히 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해서 이게 2015년도 연말쯤에 1,950원까지, 즉 4,000원이었던 종목이 1,950원까지 성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종목과 똑같이 봐셔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 관련 회사, 통신 장비, 그리고 네트워킹 관련 회사들이죠. 바로 오이솔루션. 제 이 오이솔루션도요, 결과적으로 보면 17,000원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가격이 29,000원입니다. 저희가 가족분들하고 25,000원 부근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게 크게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행보가 좀 있었고 지금 재상승을 하기 위한 구간을 지금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크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지지대 형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시 재상승의 차비를 갖춰 나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가 꺾였다고 산업이 죽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제품과 관련해서는 사물인터넷, 광의의 사물인터넷 협의회 비콘, 이런 얘기, 비콘 관련주들도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그 비콘 관련주들도 보시면 여러분들 GTNT라든가 에너지 솔루션들이 크게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큰 상승이 있었던 거, 자, 차트 보면서 얘기해요. 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크게 상승했어요, 진짜. 5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지금 1,000원, 지금도 1,000원이고요. 1,250원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100% 이상 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제가 비콘을 말씀드렸던 게 2015년도 초예요. 근데 2015년도 초부터 2014년도 연말 이렇게 말씀드렸던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1,500원대부터 지금 강하게 상승해서 2,400원대, 지금도 2,400원대입니다. 3,000을 찍고 밀렸는데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100% 이상 또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이 사물인터넷은 굉장히 광의의 의미입니다. 광의의 의미인데요. 이 광의의 의미가, 자, 이 광의의 의미가 협의의 의미로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협의.
이게 뭐냐면 스마트 홈, 그죠? 그리고 비콘, 그리고 통신 장비, 그죠? 네트워킹, 그죠? 이런 협의의 의미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광의의 의미에서의 인터넷 오브 싱즈는 결과적으로 이 협의의 의미의 이 스마트홈과 비콘, 통신장비, 네트워킹을 모두 아우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다 보니까 이게 섹터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갈 영역입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그 사물 인터넷은 또 새로운 모습을 보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아마 찾아올 것이고 그 성장세들을 또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통신장비죠, 그죠? 통신장비와 네트워크의 성장입니다. 요거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참고가 되신다면, 저 예병군 멘토가 또 저걸 강조를 하는구나. 자, 저기에 관련된 주가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콘 말씀드리고 나서 비콘 관련주를 다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네이버 검색만 해도 비콘 관련주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것이 에너지 솔루션이고 GT&T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하신다면 이거는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물 인터넷 통신 장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요, 오늘도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 사물 인터넷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도 여러 가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답은요, 성장성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 해답,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때까지 많은 검증을 통해서 그 해답을, 가까운 그 해답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다른 성장의 영역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예빈입니다.